그거에 반대되는 경험을 이번에 했는데요. 초등학교 동창이 밤 1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음주 안성 걸렸다고. 주차장에서 조금 몇 미터 갔는데 거기서 누가 신고해갖고 막 출동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 뭐 어쩔 수 없다. 내가 해줄 방법도 없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 뒤로 막 한 번 전화 오더니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다음날 전화하고 그러니까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안 오고 완전히 그동안은 좀 약간 서로 왕래도 있고 전화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 친구 관계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걔는 그렇게 생각해요. 섭섭하게. 그래가지고 관계가 지금 안 좋게 된 그런 부분은 되책임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예? 그게 그 문제를 풀어가려면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큼 가깝고 뭐냐가 있지. 동창은 있을지언정 친구는 없어요. 친구를 이념이 같이 통해서 이념으로 하나가 된 사람을 친구로 보자고. 친구가 있나? 이념이 하나가 됐다면 네가 어려움에 처해서 그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줬으면 그게 이해가 됐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그것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멀어질 일이 아니야. 왜?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 거거든. 그죠? 법적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네가 덫에 빠질 일이 있어서 네가 덫에 걸렸거든요 지금. 응? 그 덫을 상처 없이 다 그대로 빼서 원위치 시켜달라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 없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왜 덫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다음에 덫에 걸리지 않도록끔 이해되게 하면서 네 반성 여하에 따라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체하는데 상처가 덜 가게 할 수도 있고 빨리 치유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또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사이가 가까워질 수도 있는 환경들이 이런 원리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일로만 접근을 해서 보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그리고 오히려 배설이 높을수록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지. 예, 또 직원들이 친구라는 거 알고 전화 바꿔준다는데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부분에 내가 했어야 될 역할들이 있었다는 건데 기존에 내 실력으로는 최선을 다했지, 잘했고. 근데 상대가 봤을 때는 서운하도록 했지 내가. 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전화도 받고서 아이고 뭐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서 막. 근데 그 사람도 전화를 안 받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100% 안 받아요. 네. 100% 안 받으니까 야 바꿔줘봐. 그러면 바꿔달라고 하는데 안 받는다 하거든. 그러면 사실은 이만저만하다 해서 이제 요것은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니까 요렇게 처리를 하고 다음날 다시 의논하자. 현장에서는 이 문제는 우리 서라도 내가 지금 요 단계밖에 안 된다. 우리 서라도 우리 직원들 다른 서에서 전화 오는 걸 내가 못 받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받는 게 정상이니까 내 친구라는 거는 알았을 테니까 내일 다시 의논하자. 요렇게 해서 다음날 내가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실력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못 받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고 나를 반성해야 돼. 그거는 지금 그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라 내가 답답하잖아. 네, 내가 답답합니다. 그래. 그 답답한 게 환자라니까. 막 내가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못이 없어. 그 사람은 30%짜리 나는 70%짜리요. 그러니까 내가 총장의 말씀 듣고 내가 그랬구나. 근데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줬어야 되지?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니 입 다물고 그런 것들을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노력해야 되겠구나. 요런 내가 축원을 한마디 하고 가면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환경들이 와준단 말이에요. 그 결과에 오늘 같은 미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네. 이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 예. 알아듣는 게 있는 거고. 노력하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반성할 걸 반성하고 가만 두면 또 2년 돼야 될 2년이면 또 온다고. 근데 그때 내가 바른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른 말을 해줄 수도 없으면서 자꾸 만나려고 그러면 또 더 어긋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만 두세요. 지금 현재는 가만 두고 나중에 하거든. 술을 먹지 말고 술을 먹으면 또 막 격앙돼서 안 되니까 차나 한잔 하면서 하면 자기 얘기를 다 한단 말이야. 어? 그때 그런 걸 녹음을 해야 돼요. 왜? 내가 현장에서는 나한테 막 욱하게 하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 내가 그 의미 그대로 다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는 얘기를 다 녹음을 해놨다가 거기에서 내가 뭔 말이든 나가지 않는 한 야, 잘 들었다. 그럼 다음에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 오늘은 내가 딱히 뭐 해줄 말이 없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루 이틀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쫙 듣고 그 다음번에 또 만나자고 그러면 내가 만나자고 해서 만날 건 없어요. 만나자고 하면 또 만나서 또 쭉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녹음을 해서 다시 들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더 잘 들려요. 그렇게 해서 뭔가가 내가 해줄 말이 탁 나가면 그 말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본 상식 가지고는 안 돼요. 지혜를 열 수 있는 질량의 지식을 내가 흡수하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안 나온다니까. 질문을 받아서 그냥 대답이 나가는 것 같지만 상대가 이해되게끔 이 상식을 가진 상대가 이해되게끔 말을 하려면 그것을 녹여낼 수 있는 질량을 가져야 되거든. 그러면 그 질량의 지식을 내가 흡수하지 않고는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법의 잣대, 일반 상식의 잣대를 가지고 같이 대하니까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부닥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뛰어났을 때는 냉각기를 갖는 게 좋아. 왜? 바로 해봐야 분통뺏기 더 터져 그 사람은. 그러면 나도 억울한 거에 또 억울함을 더해서 또 나도 승질만 나지. 잘못했으면 지 잘못한 것을 알고 나서 뭐가 돼도 돼야 되는데 지 잘못한 것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갖다 개입해가지고 덜렁덜렁 짐을 덜어주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놈 하는 행태를 보니까 반성이 됐어? 안 돼 있어? 별로 안 돼. 안 돼 있잖아. 안 돼 있는데 내가 왜 자꾸 내가 거기다 개입을 해? 근데 내가 잘난 체한 꼴이 된다니까? 그게 냉철하다는 거예요. 냉철하다는 거하고 착한 거, 냉철하다는 거하고 간섭하는 거, 이거 잘 구분해야 돼. 말귀는 빨리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유튜브에 정법 강의에 가면 비메이커 포럼에 이 100세 인생이 4편이 있어요. 4편. 100세 인생. 100세 인생. 100개 가까이 된다. 100세 인생. 예. 그거를 좀 검토를 해보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기본 골격이요. 그게 100세 인생.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그분이 골격을 거기다 풀어놓은 거예요. 나도 몇 개는 들어봤습니다. 청장님, 청장님이 그분하고 잘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다고 검토할 게 아니고 알고 모르고는 하나도 안 중요해. 본인들이 내 인생이 궁금하면 검토해보세요. 왜냐? 기존 인생은 우리가 알잖아. 이게 새로운 걸로 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풀어놓은 게 없으니까 퇴직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게 다 나오겠네요. 거기에 또 퇴직자 하면 비메이커 포럼에 퇴직자로 한 주제로 해서 또 한 번 해놓은 게 있어. 퇴직자 당신은 누구인가 이걸. 100세 인생하고 그 퇴직자도 사실 같이 봐야 돼. 퇴직을 앞둔 사람.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 점검을 해서 빨리 내 진리를 찾아야 돼.
내 상식을 녹여서 그동안에 나의 못난 거를 녹는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못난 점들을 내 스스로 다 일으켜낼 수 있는 게 내 상식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에? 왜? 나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못난 걸 몰라. 근데 내 진리가 나에게 오니 아하 이게 내가 잘못 사는 거구나. 아까 이제 내 얘기를 듣고 그렇게 느끼듯이 그게 지금 내 상식을 녹여주는 거란 말이야. 그 가르침을 만났다면 그 가르침에 의해서 나는 내 반성하고 나를 갖춰나가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질량이 자꾸 높아지는 거지. 근데 그 가르침을 찾지 못하면 나한테 와서 계속 도움을 청해야지. 나는 좋아. 퇴직 후에도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나한테 밥도 사주고 뭐 자주 약속 없을 때 제가 오늘처럼 나를 부르려면 교통비도 줘야 되고 그지? 그러니까 내가 퇴직 후에 지금보다 더 잘 살겠냐 못 살겠냐 그지? 그럼 니네는 왜 걱정하냐? 나보다 훨씬 오래 남았는데 걱정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청장처럼 내가 저런 것들을 갖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내가 여러분들의 그 어떤 봄에 저 사람 정도만 되겠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물으면 되는 거야. 선생님 오시면서 마음의 여유는 조금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의 여유는 조금 생겼습니다. 집에 가서나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 질량이 쌓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쌓인 걸 것 같은데 마음의 여유가 분명히 생겼어요.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여유가 생겼다는 건 질량이 커졌다는 얘기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지금 사무실에서 접하는 질량과 집에서 접하는 질량과의 부딪힘이 적어졌다는 얘기거든. 그동안 부딪히던 거와 이제 안 부딪힌다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부딪히지 않는 자가 대자유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수양이 돼야지 그게 안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수양이 아니고 이제 옛날 얘기 쓰지 말고 잘못 가면 천리만지 달아나. 내 이 갖춤의 질량 그걸 인성이라고 해요. 갖춤의 질량을 인성이라고 해요. 인성? 인성이란 말 보통 많이 쓰는데. 근데 그 인성은 지금까지의 인성은 착하게 살아라야.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과장의 인성을 갖춰야 돼. 그러려면 누구를 대해야 되냐면 과장들하고 접했을 때 잘 나눌 수 있어야 돼. 내 바로 아래 대장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 수 있어야 돼. 내 윗사람인 부장과 잘 의논이 돼야 돼. 요 세 가지를 갖춰야 돼. 근데 요 경찰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 30% 사회에서 70%래. 사회에 나와 같은 그레이드에 있는 사람하고 얼만큼 대화를 잘 나눠서 정보를 교환하고 에너지를 주고받느냐. 사회에 있는 내 아래 그룹에 있는 요 사람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이끄느냐. 사회에 있는 위에 그룹을 만나서 어떻게 내가 잘 의논해내느냐. 요거를 70%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성이 안 갖춰져서 맨날 아랫사람들한테 시시명령, 통제, 억압. 그러니까 조직 떠나고 나면 그 새끼 잘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길거리 갈 때 안 얻어터지면 다행이지. 응? 그렇죠? 어떤 사람인가는 길 저쪽에 있는데 아이고 서장님 하면서 잠깐만요 저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하고 건너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볼까 하고 뒤돌아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지네끼리 가면서 저 새끼 저 맞아 옛날에 우리 그렇게 지랄거리 하더니 혼자 저렇게 가고 앉았다고. 사실은 많은 사람이 혼자 가지 뭐 여럿이 가나? 그 경우로 내가 혼자 가는데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간단 말이야.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했겠냐고. 자기가 한 행동이 경찰 조직을 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눈꽃만큼이나 했었겠느냐고. 돌아온 건 뭐예요? 경찰 조직을 위한 건 하나도 없어지고 나에 대한 원망과 한들만 남았잖아. 그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경찰 조직이라는 건 개개인의 인생이 모여서 경찰이 있지. 개개인의 인생이 나를 다 싫어하는데 경찰 조직이 나를 어떻게 위해? 실체가 없는 경찰 조직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사람이 먼저다. 예. 사람이. 국민들이 경찰 조직을 어떻게 위해 주느냐고 개개인들인 존재들 자체인 너희들이 나한테 개판으로 하는데 조직 논리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해요. 뭔지 그런 걸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 뭔 질문들을 할지를 모르니까. 아니 있는 데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네요. 계속 이어서 들어가면 이어질게. 그래서 과장들이 계장들은 데리고 나오라니까 이제 밥은 내가 살 테니까. 호프 마시면 사자. 호프도 내가 살 테니까. 예. 아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써먹어. 아니 뭐 제가 그냥 오늘 너무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이거 두 가지를 깨달은 것 같고 또 아까 뭐 카카오로 보내는 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인증 가서 그거 하려고.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아유 아쉽습니다. 잘 들었습니다.